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화요일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김영목 뉴욕 총영사가 올해의 공관장으로 선정돼 2011 멋있는 공관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일 뉴욕 총영사관에서 2011 멋있는 공관장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공관장에 김영목 뉴욕 총영사가 선정돼 세계 원격 교육협의회 총장 연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조남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이 김영목 뉴욕 총영사에게 2011 멋있는 공관장상을 수여했습니다. 뉴욕의 우리 동포 한인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회, 그리고 본국에도 큰 도움이 되고 또 본국이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힘을 합쳐나갔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이 성원을 부탁하겠습니다. 김영목 뉴욕 총영사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재외동포 사회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등 공간 업무 수행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마침 뉴욕 총영사관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었기에 굉장히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방송대 간호학과 현지시험 실시, 미국에서 사업하기 책자 출간 등 실질적으로 동포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뉴욕 한인회와 뉴욕 한인 유권자 센터의 추천을 받아 올해 멋있는 공관장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잉그루드 병원이 암 생존자들과 그들의 가족 및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병원 강당에서 무료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잉그루드 병원이 17일 암 생존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잉그루드 병원 강당에서 제4회 콘서트 이벤트 서바이브 락을 열었습니다. 무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암으로부터 이겨낸 생존자들과 그들의 가족, 친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This is a concert for cancer survivors and their families and friends, and Simply Diamond is the band, and it's a Neil Diamond tribute band, and they're going to be playing tonight for the survivors. 이날 콘서트에는 WCBS FM 라디오에 밥 셰이논이 게스트로 출연해 유창한 말솜씨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경품 추첨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어네일 다이아몬드 트리뷰트 밴드의 화려한 무대로 콘서트를 관람하던 관중들의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1993, it's 19 years ago, and I'm feeling well. I do all the things I want to do. I have a wife and a family, and we have 14 grandchildren, and we're enjoying life. I must say, when my husband got sick and we found out he had cancer, the whole family just fell apart. But then we realized we had to come together because he was going to get better. We knew he was going to get better. And here we are. We're all together again now. 4년 동안 해마다 진행해온 이번 콘서트에는 한 번에서 무려 4번까지 암에서 생존 경험을 가진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암을 치료해준 것에 이어 콘서트까지 마련해주는 등 환자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잉그루드 병원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뉴욕 총영사관과 한국방송통신대가 협력관계를 구축해 2011 학년부터 방송대 간호학과가 미주에서 편입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총영사관과 한국방송통신대가 협력관계를 구축해 2011년 3월부터 미주대학 편입을 시작했습니다. 편입은 한국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 해당되며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을 포함한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동포들의 어려운 문제를 저희 총영사관이 나서서 이렇게 해결해주는 아주 모범사례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동포 간호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뭔가 동포 간호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이번 현지시험 실시에 따라 재미간호사들이 방송대 간호학사를 취득하게 될 경우 승진과 보수 등에서 우대를 받게 되고 대학원을 진학하는 등 석박사학위 취득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대학에서는 동포들을 위해서 한국이라든가 우리 한국 문화, 한국 역사 이런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자고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대학이 그 자체적인 위성 TV 채널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아마 자체적으로 전 세계까지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독자적 위성 TV 채널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우리 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도 동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방송대학과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해 재학생들의 해외 현지 지원을 위한 재해금민 평생교육 협약서 MOU를 체결했고, 이에 따라 최초로 해외에서 방송대 학위를 취득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미국의 많은 주의회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투표 참여 시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급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포토 아이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시 많은 주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올해 들어 엘라바마,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테네시, 위스콘신 등 6개 주에서 투표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토록 하는 법안을 입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투표를 위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참을 의무화한 주는 모두 17개 주에 달하게 됐고, 다른 많은 주들도 유사한 입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2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와 관련한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CNN을 비롯한 미 언론들이 20일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발표를 통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아프간 주둔 미군의 최초 철군 규모와 향후 일정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최초의 철군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 또 어떤 속도로 철군을 진행할지를 놓고 마지막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을 위한 미국 의회의 본격적인 절차 돌입 시점이 다소 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한미 FTA 비준의 마지막 걸림돌인 무역 조정 지원 TAA 제도 연장 문제에 관해 민주당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이번 주부터 FTA 이행 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TAA 제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일 미국의 통상 전문지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일부에서 TAA 제도 연장이 타결됐다는 주장이 있지만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2타점 적시타를 때리며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추신수는 20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미 프로야구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서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치고 2타점을 올렸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통산 300타점 고치까지 3타점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핵무기에 지출하는 비용이 국방비의 8%인 7억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핵 운동을 전개하는 글로벌 제로가 세계 각국의 핵무기 개발 현황과 예산 등을 분석해 20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북한의 핵무기 관련 비용은 7억 달러로 전체 국방비 88억 달러의 8%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핵무기 연구 및 개발, 조달, 실험,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과 핵무기 개선, 핵무기 지휘 통제 시스템, 조기 경보 인프라 등 핵심 비용이 5억 달러에 달합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불투명한 핵 프로그램과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2번의 핵실험으로 최대 12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플루토늄을 확보했다고 풀이했습니다. 보고서는 핵 보유국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 등 9개국을 꼽았습니다. 중국이 한국 영공을 지나는 민항기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 해병대의 민항기 총격 사건과 관련해 중국은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 관심을 표명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한국 측이 유효한 조치를 취해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한국 영공을 지나는 민항기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중국의 한 매체가 최근 한국의 민항기가 공격받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군의 민항기 오인 사격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폐 범주성 장애 ASD의 진단과 치료를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커버해 주도록 하는 법안이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ASD는 자폐의 정도와 예후가 다양함을 강조해 과거 사용되던 자폐증의 진단명을 수정한 용어입니다. 현행 주법에 따르면 자폐증의 진단과 치료는 보험사가 배제하지 않는 질병으로 규정돼 있어 보험으로 처리해줄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 110명의 어린이 가운데 1명은 자폐증 진단을 받고 있으며 특히 남자아이의 경우는 70명 가운데 1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상위계층 0.1%가 벌어들이는 개인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의 10%를 넘어서는 등 빈부격차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현재 소득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15만 2천 명의 평균 소득은 한 해 560만 달러로 지난 1970년에 비해 무려 38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들의 소득이 전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4%에 달해 지난 1975년의 2.6%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 국민 대다수가 포함된 하위 90%의 평균 소득은 한 해 31,244달러로 1970년에 비해 오히려 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미터 주차 요금이 4달 전격 인상됩니다. 뉴욕시장실 대변인은 19일 뉴욕시 미터 주차 요금 인상이 확정됐다며 다음 달 23일부터 맨해튼 86가 남쪽 지역은 시간당 2달러 50센트에서 3달러로 50센트 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시간당 75센트에서 1달러로 25센트가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터 주차 요금 인상은 2009년 시간당 50센트에서 75센트로 인상된 이후 2년 만의 일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영상 27도, 밤 최저 기온 66도, 섭씨 영상 19도입니다. 오늘 하루 대체로 많은 구름을 동반할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역에 따라 곳곳에 몇 차례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퀸즈 크로싱 주최의 썸머 콘서트가 오는 6월 25일 퀸즈 크로싱 5개 플라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콘서트의 테마는 아시안 파워이며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아시안 밴드와 개개 뮤지션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연을 관람하며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부스도 설치될 예정이며 각종 무료 추첨 이벤트 등으로 여름의 즐거운 밤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국전통예술센터가 7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미국 사회에서 한국 전통 공연 문화를 보존과 발전, 전파하는 데 주 목적을 두고 2011 썸머 국악 캠프를 개최합니다. 전통 문화와 역사의 올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연과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일반 대중에게 제공할 이번 국악 캠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불광한국문화학교에서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뉴욕의 유서 깊은 자연 안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을 체험하고 한글 수업과 학습놀이, 전통놀이, 전래동화를 통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조상들의 슬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자 2011 여름학교를 개최합니다. 무료 스쿨버스를 운행하며 점심과 간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646-837-1388 불광한국문화학교로 하시면 됩니다. 2011 썸머 기빙 트리 아카데미를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뉴욕 성결교회에서 6주간 실시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과목 수업 및 골프, 발리볼, 농구 등 각종 특별 활동을 합니다. 금요일에는 필드 트립이 진행되며 대상은 5학년부터 12학년까지입니다. 등록은 7월 5일부터, 문의는 718-948-0339로 하시면 됩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킹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불입니다. 뉴저지 한인 세탁협회가 지난 18일 모리스타운에 위치한 발루 클리너에서 제4차 불황 극복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작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 규정과 위반 시의 처벌 규정 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고 벌금은 안전관리에 소홀시 부과되니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이드로카본 장비에 대해 ETL 인증은 여러 곳의 국가인증시험소 중에 하나며 ETL 인증이 아니더라도 여타 국가인증시험소에서 발생한 인증 마크가 있으면 무방하다고 공식 입장도 밝혔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나의 손은 말굽으로 변하고입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문학상, 김동리 문학상, 만해 문학상, 한무숙 문학상, 대산 문학상 수상작가 박범신의 장편 소설입니다. 마술적 리얼리즘과 하드코어라는 파격적 스타일로 목숨보다 더 사랑한 여자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던 야수 같은 남자의 처절한 사랑을 그리며 사회적 폭력의 위태로운 재생산 구조와 인간 마성의 근원에 대해 묻고 있는 작품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탑 기사로 오늘 뉴욕 총영사관에서 있게 되는 한미 친선 명예대사 위촉을 받는 그 하인스 워드, 풋볼 스타 하인스 워드와의 인터뷰를 싣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명예대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두 나라의 우호 증진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군요. 또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강조했습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오늘날 나는 존재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나의 모든 것이자 롤 모델이다. 가족의 중요성 등 어머니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를 롤 모델로 삼는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하자 위기를 기회로 삼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군요. 또 다른 두 번째 기사는 배우자 살해한 후 자살한 그 한인 가정의 참극이 잇따라 있군요. 오늘 이 기사에서는 뉴욕 업스테이트의 탈북자 가정은 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서 있었던 부부 간의 참극입니다. 애틀란타 근처 귀넷 카운티에서 그 로너컷이 주택에 살고 있던 한인 여성 유모 씨가 35살이군요. 남편 46살 된 남편을 총으로 살해하고 자신에게도 총격을 가해 둘이 다 숨진 채 발견됐다. 주민은 부부가 며칠 전부터 여러 차례 크게 다퉜고 두 사람은 재혼한 사이로 평소 불화가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뉴욕 일원의 그 사립학교 등록금이 4만 불을 돌파했다는 기사입니다. 브롱스 리버데일 컨트리 스쿨의 2011-2012 학년도 등록금이 4만 450달러로 가장 많았고 맨하탄의 휴빗 스쿨은 새 학년도 등록금이 3만 8천 달러에 이르고 브롱스의 필스톤은 3만 7,825달러의 등록금을 책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학 등록금의 버금가는 그런 액수입니다. 다음 소식은 자폐 아들의 스쿨버스 통학 시간을 줄여달라면서 투쟁해왔던 한인 엄마가 8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다는 기사입니다. 우드사이드에 사는 제니퍼 최 씨의 아들이 그 4살 된 아들이 자폐아인데 맨하탄에서 우드사이드까지 무려 1시간 30분 이상 길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시정을 요구한 끝에 지난해 12월 1시간 이내로
통학 시간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 여름 들어서 다시 길어졌고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땀을 비워도 들리면서 아들이 집에 온 것을 보고 언제 아플지 모르는 아이가 항상 불안한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최근에 그 데일리 뉴스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교육국가 버스 회사는 데일리 뉴스가 취재를 시작하자 지난 16일 이메일을 통해서 노선을 조정해 운행 시간을 줄이겠다. 그래가지고 8개월 보름 만에 운행 시간이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승리한 얘기를 싣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탑은 탈북자 부부가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 소식입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 로체스터에서 40대 탈북자 남성이 부인을 칼로 찔러서 살해한 뒤에 자신도 목을 매달아 자살한 사건인데요.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가정 불화를 겪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로체스터 시내 사우스 클린턴 애비뉴에 살고 있던 김연화 씨와 서은경 씨가 숨져 있는 것을 18일 밤 늦게 직장에서 귀화한 20대 아들 서모 씨가 발견해서 신고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그 지인들의 증언과 사건 정황으로 미뤄봐서 남편 서 씨가 부인 김 씨를 먼저 칼로 찔러 살해한 뒤에 자신도 목을 매달아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중국을 통해 탈북해서 20대 두 아들과 함께 미국에 정착한 이들 부부는 언어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또 문화 충격 등으로 미국의 삶이 아주 힘들어했다는 주위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지난해 강제 추방당한 한인이 326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건데 이것을 10년간 토탈한 결과는 한국 사람이 3,800여 명이 강제 추방됐다고 하는데요. 연방국토안보부가 어제 공개한 2010 회계연도 이민단속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에 이민당국의 명령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강제 추방된 한국 국적자가 총 320명, 1년 동안입니다. 이 가운데 142명은 폭력이고 마약 거래 또는 사기 등 범죄 전과로 인해서 추방됐고 지난 2004년 156명을 기록한 뒤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184명은 불법 체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자였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름으로 들어가죠. 여름으로 들어가면서 이번 주부터 또 방학이 시작됩니다. 뉴욕, 뉴저지 이런 학군들이 전부 방학에 들어갔는데 뉴욕주는 이번 주까지 리전트 시험 일정이 잡혀 있어서 롱아일랜드 지역의 한인 밀집 지역 학군은 대부분 24일 방학에 들어갑니다. 뉴저지 클러스터 학군이 제일 먼저 어제 방학에 들어갔고 노드와 데마레스트 학군은 오늘 방학합니다. 그 외에 테너플라이와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이 23일, 포트리와 리치필드, 올드 태판 등이 24일 방학에 들어갑니다. 올해 2011-12 학년도 가을학기 개학은 롱아일랜드 제리코 학군이 9월 1일로 가장 빠르게 개학을 하고 9월 7일 개학하는 노드와 크레스크를 제외한 뉴저지와 롱아일랜드 대다수 학군은 9월 6일 일제히 개학을 하게 됩니다. 이 여름방학을 아주 유효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어제 뉴욕주 의회가 좀 시끄러웠죠. 렌트 안정법과 또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이 결국은 표결조차 붙이지 못한 채 임기 연장 회기에 돌입했는데요. 주의회는 우선 110만 가구 250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는 아파트 렌트 안정법 연장안에 대해서는 21일 자정까지 유효 기간을 17일에 이어서 또다시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도 예상대로 그 표결에 붙여지지 못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주 중반은 돼야 렌트 안정법 연장안과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6월 21일 화요일 정오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